네, 벌써 올해 마지막 주말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이 24년도 마지막 영상이라는 얘기고요. 뭔가 하나를 정리하는 영상이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4년 한 해 동안 가장 재미있고 신기하게 봐주신 베스트 5 바로 갑니다. 인원도 꽤 많이 필요해요. 배관 이리저리 옮기면서 자르고 넓은 면적 다 커버해야 되니까. 5위, 지하주차장에 물이 쫙쫙 빠질 수 있는 건 배수판 덕분. 조회수가 17만 9천 회네요.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평평한 곳이잖아요.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기 쉬운데 평평해서 흘러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공사 중일 때 보면 곳곳에 이렇게 웅덩이가 많습니다 라고 시작했죠. 요즘 심지어 그냥 펌프 양수기 갖고 뽑아내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기가 없이 쫙 말라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배수판을 깔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죠. 배수판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모습, 이걸 제일 재미있게 봐주셨어요. 평소에 주차장 맨 밑 바닥에 저런 게 깔려 있는지 못 보셨을 테니까 좀 신기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수판 밑으로 이렇게 물이 쭉쭉 흐를 수 있는 가로세로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길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지하라도 배수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로 물어보신 분 중에 이 바닥에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막 흥건하게 떨어진다면 그 물은 콘크리트 속으로 스며들 것도 아니고 어디로 빠집니까? 이걸 물어보신 분이 많았어요. 기둥 밑에 이런 곳에 곳곳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에 물이 이제 빠져서 밑에 흐를 수 있도록 바닥에 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배수판 실제로 본 건 처음이네요. 신기하신 분도 많았고, 오, 바닥에 선을 그어놨는데 그거 궁금했는데 잘 봤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양생이 되고 나면 보기 싫은 막 부정형의 크랙 가지 말라고 일정한 선으로 이렇게 크랙 유도 줄눈을 썰어 놓는 것까지. 4위는 얇은 아이소핑크 딸랑 한 장, 이건 왜 붙일까? 라는 제목이고 총 조회수는 19만 5천 회 나왔네요. 여기에 이 아이스핑크 붙인 이 면이 가서 이렇게 T자로 아파트는 4단열이라서 태생적으로 이렇게 T자형으로 구조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로 이렇게 냉기가 타고 들어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아이소핑크 대놨어요. 이 부분에 결로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압출법 단열재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T자형 옹벽이 꽤 많아요. 이렇게 이런 곳엔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렸잖아요. 밀착되어야 되고 튀어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거푸집에 이렇게 매립시켜서 저렇게 놓고 양쪽에 아이소핑크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그리고 레미콘을 타설을 하면 골조 속에 싹 매립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도시가스 일하는 사람인데 저기 타공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고, 중요한 건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리 이런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시공업체가 제대로 시공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분들도 이런 관련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난방비 증가와 곰팡이 방지의 중간 타협점을 찾은 두 개와 폭이네요. 다음은 3위. 토공사 땅 안 파고 지으면 안 될까? 총 조회수는 19만 7천 회. 땅 파는 거 보니까 일도 많던데 왜 굳이 파 내려가는 거죠? 이거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거에 힌트를 얻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런 평평한 땅이더라도 공사 시작하면 어디나 땅부터 파던데 그거 그냥 저 1층 그냥 땅 안 파고 1층부터 그냥 지으면 안 되나? 이 질문 해주신 거에 답으로 만든 영상이었죠. 땅을 파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얼지 않는 땅, 동결신도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야 이 기초 밑에 이렇게 접지선도 얼지 않아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단단한 집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층 아파트의 무게가 대단하기 때문에 집안이 단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물은 표면 걷어내고 단단한 층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저 밑에까지 팠는데도 원하는 단단함이 만족되지 않으면 파일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땅 파는 이유 3번째는 용적률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 말씀드렸어요. 지하는 아무리 많이 파 내려가도 지하 2계층으로 파느냐 지하 1층으로만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지하는 아무리 많이 파 내려가도 용적률이 같다. 위로 올라간 걸로만 따진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할 때는 지하로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댓글은 또 약간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나올 테니까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공사비와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5개 소화전 배관 깊이가 서울의 경우 1.5m 정도인데 연결된 수도 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식 나눠주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2위는 조회수가 22만 6천 회인 외벽의 줄눈, 이거 왜 만들까? 이 영상이었죠. 이런 식으로 무적기가 또 잘 돼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사면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외벽에 보면 이런 줄눈들 쭉쭉 막 이렇게 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 뭐 전부 다. 이쪽에 이제 깊이가 15mm 깊이로 파여 있는 거거든요. 이 선, 이거 왜 넣어놨을까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외벽에 이렇게 두꺼운 철판으로 된 틀을 거푸집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철판이라도 이렇게 묽은 콘크리트의 일정한 압력이 계속 매 층마다 거기에 가해지기 때문에 철판 자체가 서서히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요렇게 지금 요렇게 파였어요. 요렇게. 예. 석양 햇빛이 옆에서 쫙 비추니까 그냥 살짝 울었던 거가 그대로 이제 표가 나는 이런 좀 보기 싫은 울퉁불퉁함이 그대로 도드라지는 경우가 생기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보기 싫은 골조의 배부름을 감춰주기 위해서 더 선명한 선을 주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체 벽에 줄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벽체를 줄눈 깊이만큼 두껍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조체 벽체가 원래 150mm였다라고 한다면 줄눈 깊이가 아까 15mm였으니까 150 플러스 15 해서 165mm짜리 벽체 두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줄눈을 넣어야 된다. 이거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제가 70년대 말에 압구정 한양 1차 반포 잠실 장미 아파트 이런 데서 실제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거 굉장히 선배님 되시는 우리 건설업계 선배님 되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외관이 촌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느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맨 밑에 분 여기도 재밌습니다. 생각 안 해봤는데 현란한 시선 돌리기 이거 이제 재밌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벽면이 태생적으로 울퉁불퉁해지는 걸 그 자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옆에 진한 선 넣어서 시선을 글로 돌려야 된다. 이 말씀 드린 거잖아요. 이 비유로 태생적으로 노래 못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노래 실력 키우려고 무지하게 애쓸 필요 없다. 회식 자리 가서 현란한 탬버린으로 시선을 돌리면 된다. 이 말씀 드렸더니 저렇게 이제 댓글에 또 재밌게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위 갑니다. 대망의 1위는 피트층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의 결정적 차이. 요게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총 조회수는 42만 2천 회. 거의 압도적으로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 현장 피트 한번 먼저 보시죠. 지금 배관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 배관의 경사를 맞춰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도 누가 질문해 주신 거거든요. 필로티하고 피트하고 헷갈려요. 다른 개념인가요? 를 물어보셔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재밌고 신기해 주신 이유가 일반인 분들이라면 거의 들어가 볼 일이 없잖아요. 피트층 내부를 실제로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영상 촬영해서 이거 올리고 설명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또 신기하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이 피트층이라는 거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더러운 물이 수직 배관을 타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밑에 부대 토목관까지 가려면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평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 여기에 피트층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슬래브가 여기 지금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슬래브가 구획이 돼서 별도의 층으로 마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슬래브가 없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그냥 뻥 뚫려 있느냐, 이 차이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낮은 높이라도 별도로 공간으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으면 배관 보수할 때도 좋고 여기 사는 입주자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트층이 없는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지하 주차장 모습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렸더니 야 저거 우리 집인데 이러면서 막 광분하셨던 것도 인기 영상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댓글도 다양했어요. 팔면 끝이니까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도 돈 많이 드는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막 광분해 주신 분도 계셨고, 이분은 그 보수하시는 업체 분이신 것 같아요. 피트층이 있는 게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보수할 계획 없이 높은 천정배관은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라고 뭐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 좀 적어주셨고, 살던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에 배관들에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세운 차들은 허옇게 그냥 석회질이 이거 네 이런 거 있죠. 배관 하나 동파로 터지면 그 주위에 고드름 생기고 뭐 주차장 안 되고 옛날 아파트 지금도 끔찍합니다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공사 배관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죠. 피트층이 없으면. 그리고 주차면 벌써 이거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공사해야 되고, 물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허연 석회, 뭐 이런 거 다 떨어지잖아요. 입주민한테도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거죠. 피트층이 없으면. 네, 오늘 우리건설 이야기 베스트 5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